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오늘은 그 모듈 B의 파트 4 서비스 유통 관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파트 1에서 파트 5까지 중에 사실 이 파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렵고 좀 생소했었거든요. 뭐 사람을 대하고 그 고객의 소리를 듣고 컴플레인을 응대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런 개념들을 사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체험을 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유통 관리, 유통 관리의 부분에서는 사실 그 관리의 과정 속에 제가 소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론적으로는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리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서비스 마케팅의 관리자급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모듈 B를 공부를 하신다 하면 서비스가 어떠한 과정으로 흘러가고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듈 B의 파트 4에 서비스 유통 관리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수업을 이제 3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3강으로 진행을 하면 그 서비스 유통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제품의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유통 촉진과 가격 결정, 경로 특성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서비스나 물건이나 그 소비자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 일련의 과정 중에서는 매 포인트마다의 뭔가 단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텐데요. 유통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물건이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내 손까지 내가 사용하는 내 손에 들어있는 물건으로 여기 들어오기까지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될 텐데 물건은 공장이 있고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실제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하든지 소매상에 가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1:1 방판 아줌마들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화장품 구매하기도 하고요. 많은 다양한 유통 경로들과 유통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인 유통 경로 관리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을 공부했던 것처럼 앞으로 전자적인 그 유통 경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봤어요. 그 물건 보고 거기서 바로 품명, 옛날에는 물건 살 때 그 물건 서비스 코드 품명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침대를 사러 갔으면 그 침대에 코드를 따다닥 찍어서 검색을 딱 하면 실시간으로 제일 싸게 파는 최저가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터넷으로 구입을 바로 직접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경우 실제 거기 가서 물건을 내 눈으로 보고 더 검색을 통해서 더 싼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 유통 채널이 그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에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독자적인 유통 채널을 갖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자적으로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루트가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또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빠르고 그리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통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그걸 또 관리를 해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거고요. 마지막에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뭔가를 배려해주고 뭔가를 제공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조금 유형화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서비스로 같이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환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뭐 정성, 눈빛, 표정 이런 것들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고객이 우리에게 와서 서비스를 받는 그 공간, 뭐 의자 배치, 그리고 뭐 티 종류, 뭐 이런 아주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역시 물리적인 환경으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그러니까 파트 4는 3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오늘은 먼저 서비스 유통 경로에 대한 이해 개념 부분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유통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앞쪽에 많은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모듈 B의 파트 4 서비스 유통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유를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를 알아야만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만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생뚱맞게 서비스 유통 관리가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 파트 전체를 좀 이해할 때 서비스 유통 파트가 왜 들어왔을까라는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통 경로, 유통이라는 것이 뭔가 흐를 위해 통할 통자잖아요. 뭔가 흐르고 있고 통하고 있고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좀 보시면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길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관계, 물건이 나에게 오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많은 유통 단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좀 줄줄 풀어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상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또 이렇게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가는 땐 중간상들이 딱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 아닌 서비스가 유통되는 단계를 봤을 때는 중간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는지가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더 그만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사람들한테 더 교육을 시키고 더 긍정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기법들이나 그 태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만큼 고객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보다 중간상을 통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중간상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통 경로의 특징에서는 경로 설계적 특징이 있고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도 어렵고 그런데요. 자, 모듈 A보다는 모듈 B가 훨씬 더 여러분의 지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 파트별로 반드시 외우고 숙지하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걸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책에서 경로 설계적인 특징이 여러 서비스 유통 경로를 제품에 비해서 짧잖아요. 제품은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매장에 그 디스플레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서비스는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바로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게 서비스 유통 경로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시장의 규모도 중요하고요. 시장의 밀도도 중요하고 시장 행동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에 139쪽에 경로 설계적 특징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개념으로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파악하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샵을 가요. 마사지 샵을 가는데 마사지 샵 갈 때 굉장히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얼마나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가.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게 너무 길고 힘들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굉장히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이 접근 가능성이 서비스 유통 경로에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성은 고객이 원하고 있을 때 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요새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치과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예약을 하고 치과에 간다,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간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 가서 막 한참 기다리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이게 병원도 의료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3시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을 거예요 라고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서비스 이용 시간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대기 시간을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이용 가능성 부분에서도 이제 점점 서비스는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내가 갔을 때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고객들을. 그만큼 시간이 빠르고 시간이 부족한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치과 치료 받는데 뭐 가서 1시간 30분씩 기다리라고 하면 그거 앉아서 기다리고 치과 치료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뭔가 원할 때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서비스 유통 그 경로를 우리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어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수요자의 입장, 뭔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 유통 관리는 필요한데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서비스 유통 경로를 관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같은 루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제공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러한 경로 단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된다라는 서비스 설계,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유통이 되면 거기 그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유통 경로가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 과정의 촉진과 분류의 기능이 있는데요. 분류 기능의 수행 4가지는 그 책의 140쪽에 등급, 수압, 분배, 구색하라고 좀 그 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유통 경로의 효용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고객들이 얻게 될 효용을 증대시키고 제조업자들의 판매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각각 서비스 유통 단계를 이렇게 유통 단계를 설계하는 것은 고객한테는 서비스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자에는 더 그 서비스가 원활하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쪽도 이윤이 같이 상승한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유통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효용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제가 책 파트마다 끝나면 모의고사 있는 부분을 반드시 풀어 오셔야 된다고 제가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 파트가 끝날 때마다 그 파트에 대한 이해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유형을 보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매트 자격증 홈페이지에 가면 모듈 B에 모의고사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가는 것과 풀고 가지 않고 시험에 참여를 하는 것과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 소유 효용, 형태 효용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효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께서 책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유통 경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정보의 기능도 하고, 촉진 기능, 접촉 기능, 조합 기능, 교섭 기능, 물적 유통 기능, 재무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이게 사실 지루하시죠? 이게
그 파트 4가 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유독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적인 베이스 자체를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 유통 경로가 왜 이 모듈 B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직접 서비스 유통,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중간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간상은 프랜차이즈나 에이전트 브로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어마다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 중간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 또 다른 1차적인 서비스 유통 과정과 2차적인 서비스 유통 과정도 이 중간상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서비스 유통과 다른 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좀 보면 가맹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체인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브랜드 체인점이야? 이런 게 어떠한 모 기업에서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른 그 가맹점에게 주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부가 있고요. 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해 주면서 가입금과 보증금, 로열티,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그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경영 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되면 본부에서 모든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잘 되게끔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맹점이 개인의 그런 특성을 좀 너무 강하게 나타낸다거나 본부 얘기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좀 사업 경영을 한다거나 하면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로열티를 많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주는 그런 경영의 이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체인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실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공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성공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중간상으로서 어떻게 요 서비스 유통 과정을 이해하고 좀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본부로부터 경영 지도를 받고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제로나 서비스 교육까지 다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알 것 같아요. 부대찌개 하면 무슨 체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고기 하면 무슨 체인, 김밥 하면 무슨 체인, 이런 식으로 체인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2쪽에 있는 그 계열화 부분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통적인 서비스 유통 경로인 다이렉트 채널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부터 생각해야 돼요. 전통적 서비스 유통 경로는 바로 중간상이 없이 기업에서 서비스 자체가 소비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지점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서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직접 쏴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거죠. 고객 관계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서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 독취가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끼어 있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고 다이렉트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1번, 2번이 왜 맞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3번 다이렉트 채널 유형에서는 중간상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직 간 관리와 같은 전형적인 경로 관리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실 중간상이 존재함으로 해서 플러스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은 중간상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관리하고 조직상의 트러블이나 이런 유통 과정에서 그 갈등 관리가 사실 더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중간상을
늘려서 매출을 증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중간상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했을 때 이 중간상을 빼고 다이렉트로 고객과 기업과 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경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 기업의 이윤 창출에 더 유용한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 경영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유형 제품의 최적 경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경로 길이, 중간상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과 같은 요인들은 이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중간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싸주는 다이렉트가 아니라 중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중간상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고객에게 다가가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상들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채널 자체를 다이렉트로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제품을 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중간상을 많이 두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적게 두는 것이 유리한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영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아니죠. 중간에 아무도 없이 내가 바로 싸주고 바로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재무적인 비용 자체를 직접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산들한테 같이 뭐 좀 나누어 주는 거나 그런 건 안 되고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채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 푸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비스 유통 관리, 서비스 유통 이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나눴고 각 파트별에서도 되게 그 큰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짜서 이 책을 자격증 시험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유통 경로나 서비스 유통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거랑 관련된 참고 도서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쭈루룩 읽어만 보셔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 충분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서비스 유통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져 있는데, 그때는 사실 중간에 더 이제 중요한 것과 물리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것,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중간상을 넣으면 몇 개를 넣을 것인지, 이런 유통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같이 볼 거고요. 제품에 따라서 유통 경로를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유통 관리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참고 도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교과서도 조금 이 자격증 시험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해서 같이 이제 파트 4를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